네, 안녕하세요. 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지금은 이 사례가 좀 굉장히 깊게 해놨으니까 29페이지에 30페이지,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결론만 딱 별표하세요. 동그라미 5번 있죠? 별표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지금 자, 이중매매다. 그러면 1매매가 있고 2매매가 있습니다. 2매매가 있을 때 자, 등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중도금 받고 또는 잔금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등기해 주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등기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입장은 열받죠? 을은 중도금 줬는데 계약을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했는데 못 지키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돼서 이행불능되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아까 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했죠.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이 사람이 비록 요 1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악이라 그래요. 자, 아까 선이라는 건 모른다 그랬죠? 자, 악이라는 건 악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악이라는 건 아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게 악이라 그래요. 지금 민법에서는 이제 선이다 그럼 모르는, 악이다 하면 알고 있는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악이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아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건 채권이야. 채권하고 소유권하고 붙으면 소유권이 이기거든. 먼저 등기했으니까.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요 행위에 적극하담한 거야. 적극하담이라는 것은 알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알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을한테 팔았는데 내가 다 책임질게. 나한테 되팔아. 알면서 적극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하담이야. 요 적극하담은 사유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란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즉 사회질서에 반해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사회질서 행위 요 자체는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무효인데 이게 이 무효인데 요거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라니까 자, 그러면 이행 전이라면은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이행 후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급여?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극하담해서 이행을 해버렸죠? 이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지만 갑은 내 재산 내놔라 할 수 없고 병도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없는 거야. 무효지만. 희한하죠? 그럼 뭡니까? 이게 무효인데 갑은 소유권을 회부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때 이게 적극하담 시에는 을을 더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는 거예요. 판례가. 다시 정리하면 자, 적극하담했다면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인데 너는 보호하지 않는 거야. 보호해 주잖아. 단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이렇게 말소 청구하고 이게 말소해버렸죠? 그러면 이전 등기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올해 시험에 그 사람이 팔아먹었는데 정한테 샀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어. 몰랐다는 게 선이라 그러죠? 선이죠? 선이죠? 아까 선인데 절대적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위에서 싹 하려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야. 올해 시험 문제죠. 좀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게 근데 다양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요게 답이에요. 모르는 제3,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대항이라는 거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 하담했을 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이 팔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면 거기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병이 갑의 배임을 알고 자신에게 매도할 그 적극 권유라고 되어 있죠? 적극 권유해서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한 때는 그 이매매는 사유질서 행위에 해당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103조의 사유질서의 즉 반사유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의미 알겠죠?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이미 이행한 것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 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고 5번 보세요.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하나 이 매수인이 매도임의 배임행위에 적극 하담한 때는 이 매매는 사유질서에 반한 것으로서 절대적 무효다. 대충 이해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중매매를 한번 봤습니다. 이중매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고 쭉 넘겨봅시다. 쭉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세요. 36페이지 보면 104조가 나와요. 104조를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라고 쓰세요. 절대적 무효. 그리고 절대적 무효 써놓으시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 올해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어요. 이중매매가 나왔고요. 이중매매가 나왔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봤더니 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무효다. 무효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103조는 사회질서가 뭐죠? 사회질서라는 건 그 사회의 최소의 도덕률이야. 그럼 그 사회 최소 도덕률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죠. 아까 첩계약, 조선시대 가보세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죠. 그지?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때는 또 1차 다부대 유습이 오잖아. 그죠? 그 이전에 시족, 모계사회니까. 그러니까 사회질서는 그 사회의 최소한 도덕률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사회질서에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냐 안 반하냐 누가 판단하죠? 법관이 판단하는 거야.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관이 판단할 때 아까 강행규정 개념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규정을 하지 마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국회가 그 사회현상과 국가현상이 있다고 봅시다. 사회가 희한하게 사회가 분열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법을 만들죠. 규제하죠. 사회현상이 빠르지. 근데 미처 법을 못 만들어주잖아. 그죠? 못 만들어주는데 법관은 뭡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치주의니까. 법의 근거가, 근데 첩계하고 무효다 규정이 있어요? 없어. 근데 그게 보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부 일처제의 보편 가치에 따라서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무효라고 판단하는 건 법관이란 말이에요. 법관이. 근데 거기에 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한데 그러면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쉽게 말하면 폭리행위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행위. 폭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해.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별도 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4조는 103조로 예시하는 규정이야. 예시 규정이니까 결국은 효과는 이렇게 가는 거야. 무효니까. 이행자님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하면 불법원이 급여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되느냐. 폭리행위가 다 폭리행위니까 다 무효냐. 그게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건을. 그럼 궁박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죠.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야. 공공.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인데 우리 판례는 심리적,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침해. 그리고 요거 경솔, 무경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는. 세 개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용의사.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을 때 반대급부가 있을 때 요게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매노인 사건 하나. 치매기가 있어요. 치매노인 사건. 근데 이 치매노인이 이 땅이 3억짜리단 말이에요. 토지가 있는데 시골에 치매기가 있어.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3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소유권 넘겨줘버려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치매 노인의 이 자식들이 야, 이거 우리 그 피성년 후견인이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치매기가 있어서. 자, 이거 이 매매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 중 하나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현장 불균형은 맞지? 급부가 뭡니까? 3억짜리 땅을 3천 줬으니까 현저하게 불공정하죠? 급부는 뭡니까? 토유권 넘겨주고 반대급은 3천만 원 받았잖아. 3억짜리 땅을 급부해놓고
3천 받았으니까 현재에 불공정하죠? 이건 채권 이거 해당됩니다. 그지? 근데 문제는 요 세 개 중에 하나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치맥기 있잖아. 정신적으로 공부하겠죠? 하나만 갖추면 돼. 근데 그걸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옆집 아저씨야. 치맥기가 있다는 걸 알지? 이용을 했죠? 그 요건이 해당되지? 무효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 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그죠? 이행을 해버렸지? 이행을 했으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3차 땅 소유권 넘겨주고, 그지?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주고 3천만 원 받았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침해로 인해 사실 피해자죠? 그렇잖아요? 당한 사람이고. 이게 폭리자죠? 폭리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야, 소유권 내놔라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왜? 746조 단서에 이 불법 원인 급여가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피해자는 전혀 불법 원인이 없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럼 불법 원인이 수익자인 폭리자에게만 있지. 나쁜 놈이 이 사람이야. 원인이 이 사람한테 있죠? 원인이 이 사람에 있으니까 피해자는 소유권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폭리자는 그러면 3천 내놔라 청구해 3천 줬으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불법 원인 급여를 했지?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침해는 한 건 했죠? 소유권 찾아오고 3천 안 줘도 되지? 희한한 꼴이 되죠? 반환 소송을 못한단 말입니까? 못하지, 이 사람은. 불법 원인 급여를 했으니까. 그 불법 원인이 폭리자에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대충 알겠어요? 좀 어렵나? 저 정도면 거의 뭐 형법에 적용되지 않나요? 예? 저 정도 사기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형사상 문제고. 형사 문제 민사는 다르니까. 형사는 형사는 뭐 사기도 될 수도 있죠. 고의 과실로, 고의로, 고의성이 있으니까. 근데 민사 문제는 별개니까. 대충 알겠죠? 근데 여기도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요걸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것도 잘 나와요. 올해도 시험 나왔어요. 국제그룹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들을 하면은 재밌어요. 국제그룹 사건이 뭐냐면, 자, 양정모 씨라고 아세요? 5공화국 국제그룹. 부산에 그 국제그룹이 있었어요. 80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이 국가에다가 전두환 때죠? 전두환 때. 헌납을 해야 돼요. 헌납은 증여지, 증여. 근데 적게 낸다고 국제그룹 해체당하잖아. 해체당해요. 그 10수년이 지났어요. 10수년이 지나서, 야, 재산을, 양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야, 봐라. 자, 정신적으로 궁박했다. 국가는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는 받은 거 없이 주기만 했으니까 현재 불공정하니까 무효다. 무효니까 내 재산 내놔라고 소송을 하죠. 그럴듯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원고가 졌어요.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졌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 맞아. 궁박 맞다. 국가 이용하러 맞다. 근데 현전 불공정. 여기서 걸리는 거야. 왜? 현전 불공정은 준 것과 받은 것이 현자에게 불공정한데, 증여는 주기만 했잖아. 받은 게 없잖아. 받은 게 없으니까 불공정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증여와 같은,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시험 문제죠. 증여와 같은 법률에 적용되지 않아. 올해 거래라고 볼 수는 없잖아. 증여도 계약이잖아. 증여도 공짜로 준다, 오케이. 그렇죠, 계약이죠. 증여도 계약이잖아. 줄게, 오케이. 합의하잖아. 증여와 기부 이런 거는 같은 얘기가 증여나 기부행위나 같은 얘기.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잖아. 기부는데 기부하는 건데 무슨 불공정하냐? 이거야.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경매로 샀어. 경매로 샀는데 그거 무효 만들 수는 없잖아. 적용할 수 없죠. 그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맨날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증여와 같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시험 문제 나왔고,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그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 매매가 무효로운 사실을 몰랐어. 선이죠. 선이라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왜? 이게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는 모르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반사회 질서 법률이나 불공정한 법률에 모르는 사람이 주장할 수 절대적 무효란 말이요. 모르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뺏기는 거야.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매수인. 자, 배수인 갑. 79세 그 노인입니다. 매도인의 엑스토지를 감정가 3분의 이하로 매매계약으로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매매대금 80%를 중도금 지급했죠. 잔금 지급하고 위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 1번 폭리자 갑은 매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을은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죠? 반가로 1번 불공정한 법률에 의한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의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란 말이 나오죠? 밑줄 치시고 상대방에 하게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산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유형으로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반가로 2번, 요건 1번, 궁박, 경솔, 무경험, 당사자는 피해자를 의미하고 궁박은 급박한 곤궁입니다. 심리적, 경제적 궁박도 포함되어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경솔은 신중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올해 시험이죠. 대리, 나중에 나오는데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궁박은 본인 결정하고 본궁 동그라미 주세요. 하도 시험 문제만 나오니까 본인 기준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못하네요. 경솔 무경험. 경솔자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경솔 무경험은 대입니다. 경무대. 올해 시험 문제죠. 인하여라는 것은 알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알고 이용한다. 악이라는 건 알면서 중간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올해 시험 문제죠. 불공정한 법률의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기준입니다. 법률행위 기준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그 무효를 제한하는 부제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무효다. 그것도 기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 쭉 내려옵니다. 적용범위 5번에 동그라미 2번 경매, 증여 있죠. 증여의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여. 그 다음에 거기 자 Q 예제 한번 보세요. Q 예제 이거 기출 문제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틀린 걸 고르시오. 2번만 보세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된다 하면 틀리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번 보고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더 역추정 올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역추정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큰 틀에서 법률의 목적이 확가졌다 배웠죠? 확가졌다. 근데 확가졌다에서 확정 가능은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들 건데, 그 다음에 적법에서 강행규정 개념, 의무규정.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의 관계에 있으니까 반드시 따라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강행규정이고, 의무규정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야. 의무규정 개념. 근데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행위야. 근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모른다는 게 선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야.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해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아까 복리행위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중매매가 문제됐단 말이에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한 번 팔아먹고 두 번 팔아먹는 거, 이건 상관없는데 유효인데, 문제는 이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알면서 요청한다는 거야. 알면서 요청한다면 이중매매는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무효가 됐을 때 대신해서 말소 청구한다는 거죠. 이전들이 가져가죠. 근데 이미 팔아먹었더라. 모르는 사람이 샀다 손치더라도 일매수인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니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는 거야.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103조 예를 든 조문이니까 무효인데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야. 근데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요건 치매노인 사건 딱 생각하고 치매노인이 3억짜리 3천에 넘겼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104조를 딱 봤더니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고,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현저히 불공정해야 되는데, 자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3억짜리 3천에 샀으니 현저히 불공정하죠? 그 다음에 치매기가 있어. 입증을 누가 하는 거는 준다 조건은 좀 되지. 그걸 이용하라. 옆집 사람이 이용을 했죠.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뭐 치매노인은 불법 원인이 없잖아. 피해자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내나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는 불법 원인 나쁜 짓 했죠. 나쁜 짓 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또 팔아먹었어. 근데 모르고 샀어. 그럼 치매노인 입장에서는 모르는 제3자에게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야. 선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3조와 104조는 그 무효고 절대적 무효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야. 강력한 무효죠.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국제그룹 사건에서처럼 기부행위, 기부앤테이크 해야 되는데 기부만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번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불공정한 범죄이 나왔고, 이중매매 나왔고, 굵직한 거 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게 나오는 거고. 그죠? 자, 오늘 뭐 시간이, 오늘 다음 법률행위 해석은 뭐 다음 시간하고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봅시다. 예?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오늘 뭐 문제 하나, 둘, 세 문제 기출 나왔으니까 10문제 중에서 3문제를 풀었으니까 3분의 1을 했지. 그죠?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은 기본 개념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과 같이 대비해서 실전과 같이 공부해서 그냥 정복해 나가자 이게 제 모토가. 네? 그러니까 뭐 개념 설명하고 개념만 쭉 설명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운 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었죠.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 그죠?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죠. 근데 발생해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의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었죠. 저당권 설정한다. 올해 시험 문제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인데 저당권 설정으로 이전적 승계라면 틀려버렸죠. 올해 시험 문제고.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을 봤더니 내가 원해서 취득한다.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오면. 그러면 원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는데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다면 상속처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다.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이 두 개 양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물권 취득한다면 등기할 필요 없어.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아버지 돌아간 시점에 돌아가심과 동시에 소득이 싹 넘어와. 이해가죠? 근데 그걸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해서 처분해야 돼. 이게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야. 그죠? 그럼 법률행위로 채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이고 계약, 매매가 임대차. 법률 규정으로 채권 취득한다. 사무관리, 아까 부당이득 나왔죠, 여기?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취득이란 말이에요. 그 다 연결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행위 개념이 나왔죠. 법률행위 개념은 법률 효과의 발생은 효과가 목적이라 그랬죠. 목적은 매매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야. 목적물과는 구분해야 돼. 목적물은 집이잖아. 매매 목적은 재산권,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이 목적이야. 그 매매 목적. 이게 법률행위가 하는 법률행위 효과, 즉 효과, 목적, 내용, 즉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법률 요건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건이라 했으니까 법률행위 종류의 의사표시가 하나가 들어갔어. 그죠? 법률의 종류, 단독행위. 두 개의 크로스의 계약이야. 합의. 여러 개 다 합동행위고.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추예에 채무면제 해준다 그랬죠? 근데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고, 해지는 장대를 향해서 계약 효력을 없애는 거야. 근데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앞에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거.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죄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계약이다 할 때는 합의가 있으면 돼. 물권 계약, 채권 계약, 신분 계약. 채권 계약에 매매 계약 임대차. 매매 계약 이건 채권 계약이야. 채권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문제를 남긴다면 채권행위,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면 물권행위. 그 다음에 법률의 성립 요건에로 간다면 일반적 성립 요건에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그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확가졌다죠? 확가졌다. 확정. 장차 이행기까지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죠? 근데 그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다. 그 자체는 무효가 되죠. 가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그랬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 그랬죠? 적법에서는 강행규정과 의무규정 개념. 강행규정은 사유질서에 관계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인데 특약으로 배제 못하는 규정. 임의규정은 사유질서 관계 없는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사유적 타당성이 있었죠? 사유적 타당성에서는 103조, 104조가 있었죠? 103조는 이제 사유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무효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 급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첩이 받아 먹어버렸으면 반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 즉 폭리자에게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뭐 사유질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판례, 그거는 감으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이중매매가 문제됐죠? 이중매매, 한번 팔아먹었는데 등기 전에 다시 이중으로 팔아먹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 매수인이 적극하담했다. 적극하담이라는 것은 알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인데 이행해버렸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해서 소유권, 말소 이전 등이 가자라고 했는데 이 매수인이 다시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올해 시험 문제 이 선이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 절대적 무효죠. 근데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이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으로 연결돼요. 세 개 중에 하나.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된다. 현저하게 불공정이라는 것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안 됩니다. 경매로 받아서 적용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노인 사건이 있었죠. 치매노인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3천에 팔았다. 그럴 때는 치매기가 있으니까 궁박. 그가 그걸 옆집 사람 이용을 했죠. 현재 불공정하죠. 그러면 치매노인이 야, 땅 내놔라고 하는데 그 땅이 제3자에 넘어갔어. 제3자가 모르고 샀어. 그렇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요. 치매노인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폭리자 입장은 3천 줬으니까 3천 내놔라 청구할 수도 없는 거야. 불법 원인 급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죠? 요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오고. 대충 그림 그려지죠? 예. 민법은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돼. 왜? 이 민법은 이게 잘 토라지는 애인과 같아서 관리해주면 축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도 이 1순환도 그냥 뭐 다른 그 1순환 같으면 대충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순환에서는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를 잡아주는 거니까 상당히 올해 1순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아셨죠?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위에 친구가 망설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까 말할까. 데리고 오세요. 재밌다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